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에 연휴가 조금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면 또 이 홍스탁을 봐야 되는 날인데 홍스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또 뭐 화요일이 돌아왔고 어김없이 또 홍스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필수 시청 코스가 돼가고 있는데요. 뭐 어떤 뭐 경제 방송의 프로보다도 정말 유익한 프로죠. 홍스타. 뭐 엄청나게 쉬운 시황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슈에 대한 해석도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또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홍스탁의 대표 코너 즉문즉답이라는 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질문 답변 시간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홍스탁만큼 유익한 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홍스탁에 대해서 또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진행을 맡고 계신 저의 애제자 위로님이 이 홍스탁을 같이 또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 함께 또 소통하면서 홍스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의 애제자, 저는 바로 위로입니다. 주식 어린이의 이런 커넥터 역할로서 제가 대표 주린이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주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상황이나 또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바로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제가 대신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또 3월의 첫 방송이에요. 화요일이고 3월의 첫 방송인 만큼 화사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배움은 기회고 이 홍스탁은 좀 열공을 위한 우리 주식 방송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식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단언컨대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방송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홍스탁을 사랑해주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옆에 친구한테도 소문내주시고 옆집에도 소문내주시고 하셔서 홍스탁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시청해주셔서 열공도 함께 하시면은 내 계좌도, 우리 홍스탁 이름이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다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시황은요. 오늘은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 거냐. 쌤, 오늘은 빨간불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지난주에 좀 힘들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약간 하락을 보였던 그런 주도주들이 반등을 이끄는 좀 그런 빨간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았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섹터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섹터 산업군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성장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장주.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네.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성장 단계에 있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네.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장주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가치주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네.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뭐 같이 동반 하락은 하지만 다소 다른 섹터들 성장주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네.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 막 지수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가치주라고 한다면은 저평가주라든가 뭐 우량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올 때 조금 더디게 갑니다.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 성장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도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죠.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 네.
가장 먼저 그 액션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종목이 가볍다 보니까 종목이 가볍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가총액이 성장률은 다소 조금 낮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좀 부채라든가 어떤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래산업 섹터에 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성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런 성장주들이 이제 그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지수 흐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좀 빠진다, 하락 추세로 흘러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급락 장세 한마디로 공포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액션이 빠르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성장주들이에요. 그래서 좀 하락이 많이 되죠. 다소 조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만큼 하락이 된 만큼 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거나 지수가 올라갈 때 또 액션이 또 그만큼 빨라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재료나 모멘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런 재료가 있을 때 갑자기 빵빵 터져주는 갑자기 뭐 급락 급등 막 이렇게 액션이 바로바로 오는 게 바로 성장주인데 방금 이제 오늘 지수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뭐 전기차나 뭐 이런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 에너지가 좀 강세를 주도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제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시장이 반등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진 만큼 바로바로 액션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할 때 당연히 저점 매수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당연하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미래 산업군 지금 이제 그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각 국에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산업군들 그런 정책들이 같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 공략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 이런 지금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시장은 당연히 좀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태양광 아니면은 뭐 전기차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다 좀 보시면 좋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시 같이 갖고 오는 그런 좀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세상 쉽게 시황을 정리를 또 해주셨고요. 이런 시황 정리는 어디에서도 뭐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시황들은. 하지만 우리 홍주환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식을 쉽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황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보면 괜찮았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들한테는 시황 보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홍스탁에서는 가능합니다. 쉽게 시황 보는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홍스탁에서 시황도 보고 또 이슈도 체크해보고 이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바로 이슈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늘 우리 홍스탁 선생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시황을 보고 이슈를 또 깔끔하고 명확하게 다뤄주시고 가장 메인 코너인 바로바로 증문즉답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슈에서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파트를 쏙쏙 뽑아서 제가 질문을 또 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슈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어려운 시간이 또 왔네요. 쌤, 네? 이슈? 이슈. 핫 이슈. 자, 네. 핫 이슈 시간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핫 이슈 시간으로 제가 갖고 온 게 오늘 가장 핫했던 거. 제가 좀 좋아하고 좀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어요. 아이오닉 5를 갖고 왔는데 이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완판이 되고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오히려 없어서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달구는 아이오닉이다. 반도체 시장이 아니고 저기 전기차 시장. 네, 전기차, 네. 전기차 시장, 네. 전기차 시장을 또 달구고 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이 암레스트 조달,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쳤다.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슈로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우리 홍스탁에서 당연히 다뤄봐야겠죠. 네, 뭐 아이오닉이 뭐 지금 오늘 뭐 네. 뭐 주말 연휴 네. 동안 또 이렇게 떠오르는 또 이슈였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오늘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뭐 잘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네, 잘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실까? 저는 사실 네. 이 주린이라 그런지 약간 네네. 이 단어에 꽂히더라고요. 우리 쌤이 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아직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나무를 자꾸 보게 되는 게 그런 단어들 있죠. 막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네.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네. 이걸 보고도 이게 또 주식시장에 연관이 있을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게 궁금하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뇌 회로를 지금 빨리빨리 굴려봤을 때, 네, 두뇌외로. 네. 이 암레스트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암레스트가 조달이 되면서 음. 양산화에 돌입이 될까? 뭐 이제 네.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암레스트의 조달 때문에 양산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없어요. 암레스트는 조달이 쉬워요. 그래요? 그냥 만들어서 찍어내서 공장에 찍어내서 네. 납품하면 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방금 두뇌 회로를 빨리빨리 돌려본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두뇌 회로를 지금 방금 돌려본 결과 암레스트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조달이 빨리 될 빨리빨리 수밖에 된다. 없다. 네.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양산화에 필요한 거는 음. 지금 제가 봤을 때 암레스트가 아니에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 부분의 네.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공급에 차질이 지금 많아요. 네네.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래요. 음. 그럼 지금 양산화에 돌입이 되기 위해서는 양산화는 이미 되고 있지만 네. 더 큰 양산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배터리 공급. 네, 양산화는 지금 됐어요. 네.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질문 자체가 양산화가 뭐 이제 이 이슈가 양산화에 대한 것보다는 증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증산화. 양산화는 이미 되고 있으니 네. 조금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음. 근데 증설을 해서 증산화하려고 그러면은 암레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네. 배터리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돼야 배터리에 좀, 되는데 네. 배터리 공급이 지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증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좀 보수적으로 네. 뭐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아이오닉 5 또한 마찬가지. 네. 아이오닉 5가 이제 증산이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 배터리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증산화는 지금 당장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네. 숲을 봐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숲을 보면 된다. 네. 이 나무를, 이 암레스트, 이런 나무를 보려고 하는 저한테 숲을 보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깔끔한 이슈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오닉은 뭐 국내 증시를 또 핫하게 오늘 다뤘던 만큼 네. 연휴가 쉬고 나서도 되게 그동안 주식시장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유럽에서 완판이 됐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완판이라는 게 사전 예약 완판이거든요. 사전 예약 완판이요? 네, 사전 예약 네. 완판. 근데 3,000대예요, 3,000대. 네. 3,000대가 이제 완판됐다고 네. 지금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군중심리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군중심리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군중심리 자극하는 그런 이게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야기였다. 또 이렇게 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000대, 3,000대. 3,000대. 지금 근데 벌써부터 막 뭐 흥분의 도가니처럼 막 지금 네. 뭐 엄청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3,000대니까 완판인 거지. 그렇죠. 작으니까. 유럽이 얼마나 큰 그건데 지금 3,000대 네. 지금 본인들이 이미 그 완판 네.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네. 3,000대만 사전 예약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완판되지. 그죠? 역시. 네. 네. 그래서 3,000대입니다. 3,000대. 이게 예를 들어 사전 예약을 5만 대를 받았다. 네. 완판됐을까? 제가 봤을 때 됐을 것 조금 같아요.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이런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집어주시니까 이렇게 이 한 기사를 보고 한 이슈를 봐도 양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요, 쌤, 뭐 이런 아이오닉 관련해서 또 현대공업 이게 뭐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주린이들이 그럼 이 관련주를 또 찾아봐야 되나? 찾아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어차피 관련주라고 해봤자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고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배터리 공급망에 차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 공급망에 관련된 관련 종목을 좀 찾아보면은 당연히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암레스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 공급. 그냥 배터리 네. 공급에 관련된 또 이제 이런 음. 그 협력사라든가 네. 어떠한 그런 관련주들을 지금 미리 좀 찾아보는 게 더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양산에 대해서 제가 배터리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이제 협의를 봐야 돼요? 어디와? 노사와 협의를 봐야 돼요. 노사. 네. 근로자들과. 네. 근데 이제 노사와 이게 우리가 이제 또 현대 그러면 또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노조 네. 떠오르잖아요. 유명하죠. 예, 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거기서도 좀 약간 예, 지금 차질이 생산에 또 빚어지고 이제 그런 있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거죠 문제지. 예, 또 문제인 거야. 예. 또 배터리 공급도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또 이 노사예요. 노사에서도 예, 지금 문제가 또 이제 있다. 이거를 또 협의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음. 보통 이제 그거를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 기관보다 네. 이 근로자 수가 덜 필요해요. 아, 그래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오. 내연 기관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로자 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생산자 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노사 측은 좀 많이 이렇게 필요로 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많이 써야 된다의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협의를 볼 때 보통 이걸 맨 아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맨 아워요? 맨 아워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 수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근로자 수 협의가 안 되면은 또 공장에서 또 차 안 만들겠죠. 협의가 마음대로 안 되면. 네.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관련돼서라도 또 이렇게 네.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좀 그런 관련해서 이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건 두 가지의 문제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네. 저희가 뭐 관련주도 찾을 수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공부해 볼 만 하겠다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 딱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뭐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런 심리가 또 들고 이런 마음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거를 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은가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뭐 일단 네. 종목도 잘 봐야겠지만 네네네. 기업 분석도 잘 해야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차트 분석도 잘 해야겠고 네. 그런 분석들이 결여가 된 채로 그냥 내 마인드, 이 심리로만 네.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오. 네, 이런 기본적인 분석들이 네. 있고 나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요. 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기업도 네. 먹을 자리는 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가 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네, 네, 네. 네,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 명언. 네, 네. 개인적 명언입니다. 네, 개인적 명언. 네. 아무리 더럽고 명언. 안 좋고 쓰레기 네. 같은 기업도 네. 먹을 자리는 줍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네. 타이밍이 중요한 거.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도 네. 아니면 안 좋은 종목도 수익을 먹을 자리는 준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는데 네, 네. 그럼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되겠죠? 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맞는 대응과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분석들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그게 거죠. 포인트다. 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주린이 대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도 주린이지만 많은 주린이들의 대중적인 좀 궁금증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주린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사소한 부분 있죠. 정말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커넥터 역할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식을 좀 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쌤. 이렇게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아이오닉 5라든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 이슈들이 저희도 홍스탁에서 이렇게 다룰 때 반도체는 좀 했으니까 약간 또 다른 이슈를 둘러보게 되고 이렇게 눈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한 부분을 좀 깊게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게 좋은가요? 어떤 걸요? 한 뭐 섹터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것들이 좋을까요? 심도 깊고 넓게 네. 봐야죠. 아, 두 개 다 네.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네. 뭐 아나님만 못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아이오닉, 이거 깊게 보고 싶은데 깊게 네. 안 봐주면 어떡해요? 본인이 거기 왜 그 화를 내고 그러시지? 네. 네. 아니 깊게 보고 싶은데 깊게 안 봐주면은 본인 탓해야지 그걸 뭘 아니, 네, 본인이 못 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을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이 홍스탁을 자주 봐야 되지 않을까? 아, 홍스탁 자주 봐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이런 해안들을 제시를 시간이 약이네요. 해안을 주는 네, 사람이 네, 있어야 네. 되니까 이런 해안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홍스탁밖에 없지 않을까? 아, 네. 좋네요. 네. 시간에 마음을 여유를 갖고 홍스탁을 열심히 시청하다 보면 넓고 깊어진다. 주린이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봐도 사실 모르겠는데 괜히 암레스트 그거에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근데 또 우리 선생님께서 홍스탁을 보면은 내가 암레스트에 꽂혔어도 아니다. 지금 배터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을 잘 해주시니까요. 홍스탁 많이 보셔가지고 이 빨간 투자, 빨간 계좌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슈 시간 다음에는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죠, 쌤. 무슨 네. 시간일까요? 증문즉답 코너. 맞아요. 꽤 빼먹으셨어요. 바로바로 증문즉답이잖아요. 바로바로 증문즉답.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렇게 바로 여쭤보셨을 때 증문즉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쌤이 그냥 막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양질의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스탁에서는 이런 방송 자체에서 답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또 시황이라든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요약도 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 들어오셔가지고요. 함께 하신다면은 양질의 자료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홍스탁 소통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바로 증문즉답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돌아온 시간 바로바로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우리 증문즉답 시간은 홍스탁이 시작하자마자도 막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열정이 정말 타오르는데요. 오늘도 한번 3월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동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 중입니다. 스윙 관점으로 투자할 때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성장 우려를 3월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10월부터인가요? 12월부터인가요? 12월부터 네. 조심하시면 돼요. 12월부터 조심하자. 네, 훌륭한 답변이 됐죠. 12월부터 조심하시면 된다. 네, 뭐 더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12월부터 조심하셔라. 네, 짧고 굵은 답변 나갔죠, 길동이님. 네, 12월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홍주 워너비님. 이분 누가요? 아이디 되게 잘 지으셨네. 홍주 워너비님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경상수지를 볼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자체로 좀 중요한 거죠.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 자체로 중요한 거죠. 네. 뭐 이제 지금 그 질문이 좀 난해한데 네.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볼점이라고 한다면은 경상수지가 뭐 이제 뭐 전년도 대비 지금 동기 그 동분기라 그러죠. 이제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좀 뭐 성장을 이루었는지, 혹은 뭐 지금 뭐 감소 추세, 경상수지가 감소 추세인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인지,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에서 지금 뭐 하락을 그 마이너스를 담당하고 있는 섹터는 또 어디인지, 산업군은 어디인지, 업종은, 그리고 이제 계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업종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겠죠. 근데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그 경상수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네. 오, 아, 우리 홍준 선생님께서 가장 주식 전문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로 되게 폭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도 참 이 부분, 이 수지 자체로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또 통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경이로운 홍수탕님. 아, 제가 좋아하는 이 괄호 질문.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증자로 번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빚을 탕감 이렇게 등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증자를 해주는 건데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무상증자를 하는 건가요? 그냥 무상증자 자체가 네. 회사가 이득이 났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이미부터 회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아, 그게 때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일 아닌가요? 아,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네. 네네. 네.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네. 회사가 뭐 잘 되니까 공짜로 그 무상증자를 해주지. 뭐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는 뭔가 내가 뭐 이득이 더 있으니까 해주는 건데, 무상증자는 왜인가? 주주들이잖아요. 아, 주주들이니까. 주주 없이 어떻게 회사가 굴러갑니까? 네. 네. 주주를 이렇게 또 챙겨야지 회사가. 아, 더 이제 네. 발전을 하고. 그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미지에 되게 좋죠. 그래요. 그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되게 좋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면이 많지만 회사 이미지, 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요즘 참 많은 기여를 하시잖아요. 이미부터가 무상증자는 네. 이미 자기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렇죠. 네. 내 그거 주머니가 자체가 좀, 좋은 거죠. 그 주머니가 두둑해야 이제 베푸는 네. 게 또 나오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 경희명 홍스탕님?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보통 배당을 안 주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해줘요. 배당을 안 주면 네, 배당주들이 아닌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좀 네. 많이 해줍니다. 한마디로 배당 대신 주는 거예요. 배당 대신 준다. 네, 배당 대신 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네, 좋습니다. 익절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님. 와, 이 닉네임이 굉장히 길고 눈에 띕니다. 얼마 전 하락대 보유 종목이 시간의 블록딜 자사주 처분으로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는데, 혹시 이런 참담한 사태를 예방하거나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뭐 최측근이 네, 아닌 이상 네, 그거를 같이 가담하는 그 정도가 아닌 이상 네.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절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어떤 신호가 있는데 어, 없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냥 참담한 스타가 왔을 때 그냥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죠? 그게? 아,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참담한 사태 이렇게 사태가 하루에 왔는데. 아침에 폭락을 하고 그러면은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네. 갑자기 다 떨어지면 어떡해. 오늘 내일 다 모르는 건데 이게 이제 무섭잖아요. 그럼 다 와장창 무너졌을 때 네네.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는가. 그 이후에 대응은 네. 그 이후에 나오죠. 그 아. 이후에 며칠 아, 지켜봐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아,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네네네. 주식이라는 건요. 네.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심리예요. 심리.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생이 되었다. 네네. 엄청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안절부절 못해요. 일단 첫 그쵸. 번째로. 네. 심리가 불안정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때 바로 내동매매가 나와요. 아, 뇌동매매. 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손절을 지금 당장에 안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한다거나 당장 손절을 해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손절을 못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그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은 네.
당일 대응은 초보 투자자들, 네. 초보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자칭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일 대응은 못해요. 아, 말도 안 된다. 예, 고수들도 아, 이렇게 흔들려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자칭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자칭 사람들조차도 고수들. 이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당일 대응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 심신을 네. 안정적으로 물론 안정적이지가 못하겠지만 네. 최대한 그걸 안정적으로 냉철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요, 우리 이 일정날까지님 질문을 참 잘 주신 게, 이 주식시장도 자체가 되게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참 넓으실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참, 부처가 환생한다면 이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나 자주 들었거든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심리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답변 자체가요,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내 심신을 여유롭게 다질 수 있어야만 여기서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이 주식 심리는요, 사실 심리 자체가 군중 심리에 휘둘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홍스탁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저 위로 우리 바로 선생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 심리도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자, 떠떠님, 쿠팡에서 나스닥 상장 4조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4조 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걸까요? 네. 뭘 보고 일단은 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얘기를 아, 해주셔야 제가 네. 대답을 드릴 텐데 네. 도대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뉴스 기사에서 만약에 보셨나? 뭐 이제 네. 그 뭐 기업 가치가 4조다라고 네. 하는 것과 네네네. 아니면은 첫 상장 때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가 될 거다. 네. 아, 라고 네. 하는 건지. 네, 가정 주셨어요. 네. 기업 임원이 자신들의 기업의 주식을 파는 경우는 그 기업 가망은 좀 힘들다는, 그 다 털었다는, 힘들다는 경우, 이걸 다 털었다는 가정하에. 네? 네, 지금 이 떠떠님께서 이 네. 기업 임원이 자신들의 기업의 주식을 파는 경우는, 이건 다른 질문이세요? 네. 그렇구나. 네, 우리 떠떠님. 우리 떠떠님 질문 제가 두 개. 지금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지금. 뭔 소리야, 무슨. 예? 예. 떠떠님, 네, 떠떠님 지금 방송 자, 바로 보고 계시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게 네.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기업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뭔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좀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네. 뉴스 기사 보고, 네. 뉴스 기사 올려주셨어요. 이 뉴욕 증시가는 쿠팡 4조 원 조달한다라는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 뭐 어떻게 4조 원으로 시작한다는 걸까요? 4조 원을 네. 조달한다라는 거잖아요. 조달한다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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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글 똑바로 읽으시면 돼요. 조달. 조달. 예, 초록색 검색창에 조달 치면 어학사전에 나옵니다. 네, 잘 조달이 보셨죠? 뭔지. 네, 떠떠님.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님, 단골 패널이세요. 한번 보실게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품들이 없어질 텐데 그런 부품사들은 당연히 이제 피하는 게 좀 맞는 건가요? 아니 저 떠떠님이 지금 이제 그 한글 공부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 웃자고 한 소리에 뭐 그렇게 또 상처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질문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전기차로 부품 회사는 네.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피하는 맞다. 게 일단은 그게 상식적으로 네, 맞는 네. 거죠. 피하자. 그리고 그 회사가 네. 산업 구조를 바꿨을 때 그때부터 다시 보면 돼요. 네. 네. 우리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님 좋은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떠떠님 방금 조금 상처받으신 건 아니죠? 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글 공부할게요. 네. 네, 우리 쌤께서 늘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더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애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네, 즐겁습니다. 홍스탁 바로님이랑 같이. 맞죠. 우리 떠떠님 진짜 멋지신 분이네. 그러면 떠떠님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오늘 질문 2개나 또 당첨되시네요. 기업 임원이 자신들 기업의 주식을 파는 경우는 그 기업의 가망은 힘들다는 경우
다 털었다는 가정하에 네, 아까 제가 네, 이 질문 아, 네. 아무튼 이제 이 질문은 네. 그래서 그 기승전결이 있어요, 지금. 떠떠님 이러니까 혼나는 거 이러니까. 네? 우리 이러니까 떠떠님 혼나시는 큰일 거예요. 났다. 그 질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이게 뭐 질문이 이래요. 우리 아무튼 떠떠님. 제가 이제 재해석을 해볼게요. 네네네 해석해 주세요. 다 털었다는 가정하에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라는 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네 같아. 맞아요. 맞아요. 찰떡같이 또 알아듣습니다. 네 이모니 다 털었음 유유 네. 네. 악재죠, 뭐. 네 악재다. 네, 악재 네. 중에 아주 상악재입니다. 상악재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 네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은 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재무제표 보죠. 네, 재무제표. 회계 보죠. 네. 기업 분석하죠. 음. 차트 분석합니다. 네. 근데 안 보는 거 한가했어요. 뭐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안 보는 거. 네.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 임원들의 지분이에요. 자사주 지분. 오, 질문 잘하셨네. 네. 네, 임원들의 자사주 지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이 회사는 좋은 안 좋은 회사죠. 안 좋은 회사. 자기 회사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네네네. 지분이 못해도 뭐 한 30%, 20%막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자사주 지분이 3%, 2%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내 회사에 좀 자신이 없는 자신이 거지. 없게. 네. 그렇게 해석하시죠. 자신 있으면은 네. 끌고 모으겠죠. 오, 뭐 그렇겠죠? 그죠? 네. 네. 그 자사주에 지분이 없는 종목들은 음. 되게 안 좋은 거겠죠. 음. 근데 지금 임원들이 그 없는 지분만 다 털었어. 네. 끝난 거죠. 악재. 악재 중에 상악재입니다, 상악재. 악재. 네. 좋습니다. 우리 떠떠님. 혼나셔도 더 좋은 답변을 지금 받아가셨어요. 또 잘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주의님. 네, 가볼게요. 질문. 다시 지수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 보유 종목 손절하고 현금 확보한 뒤에 다시 상승장에 들어오는 것이 좀 유리한 걸까요? 지수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네. 보유 종목을 손절하고 현금 확보한 뒤에 다시 네. 상승장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이거는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왜냐면 보유 종목이 네.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 네네네. 오, 보유 종목 자체에 따라 보유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르죠. 네. 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홍수탕 여러분 지금 노란독 들어오셔서 혼날까봐 질문 못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약간 제가 방 분위기를 딱 보니까 혼날까봐 약간 답변을 이 질문 자체를 좀 주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혼은 제가 대신 날 테니까요.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네, 그렇죠. 어? 소심해- 주식은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해야지. 혼나도 그럼요. 질문부터. 네, 혼나도 질문. 오늘 주식시장에서 궁금한 거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또 그래요. 있으시죠? 네. 뭐 질문 좀 하시고 그러면 네, 됩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위로님께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궁금한 거 똑같은 그러니까요. 주린이니까. 네, 똑같은 줄이. 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똑같이 한번 네, 해볼게요. 대신 혼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그럼 네. 제가 혼나죠 뭐. 자,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왜 혼낼까요? 네, 왜 혼낼까?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죠. 그것도 그건데 더 예. 잘 크라고. 아니 네, 좋아서. 그래요. 질문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네. 좀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 있잖아요. 되게 이제 막 그런 질문들은 저도 이제 순간 욱합니다. 그러니까요. 순간 욱합니다. 근데 이게 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더 중요한 거를 왜 간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쓸데없는 거에 매달려 있을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주린이의 마음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 또 인정을 이해를 하면서 해주시죠? 이해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욱한다 네. 그래도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맞아요. 진짜 다 알려줘. 진짜 쫄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실질적으로는 욱한다라고 보여지시겠지만 네. 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제 말투예요, 말투. 평상시 말투도 이래요. 밥집 가서도 그래요. 이거 물 주세요 이런다고. 물 없어 물 이런다고. 이거 지금 편집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똑같아요. 네. 이거 평상시에 제 모습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네. 우리 굳이 말하지 마요. 물 주세요, 물. 이런 아주 거 말하지 그냥 마요. 그냥 아주 방송에 대해서 제가 되게 꾸밈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제 자신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쌤께서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요. 네, 네.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님 질문 바로 다시 가볼게요. 네네.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기준보다 낮은데 배당금이 전년도와 같은 거는 주주들을 좀 달래는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이제 사실은 음. 이제
그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잉여금이 좀 많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좀 아,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하는 음. 거거나 음. 그런 거예요. 네. 네,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님 오늘도 2개 질문 당첨되신 거 축하드려요. 자, 우리 똑바로님, 이거 닉네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의님 질문과 답변 보니까 저도 궁금해져서요. 보유 종목이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은 네.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한 개만 더 보세요. 한 개만. 네, 뭐 더 볼까요? 그 재무제표만 한 번 더 보세요. 아, 재무제표. 자, 오, 포인트 이게 나왔어요. 지금 그 질문이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라잖아요. 네, 네. 계속이라는 거는 이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종목들,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는 종목들 네. 조금 피해야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 좀 피해서 오. 계속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볼 건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또 정리까지 계속 가져가는 건 좋지만 볼 건 보자. 포인트 재무제표 나왔습니다. 자, 홍주원 워너비님 가볼게요. 질문, 현대차가 유럽에서 예약 완판이 되었다는데 추후에 미국 시장 진출까지 생각을 좀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대장주가 괜찮을까요? 스윙 관점으로는 전기차 쪽을 보는 게 괜찮겠죠? 그렇죠. 전기차 쪽 스윙 관점은 오히려 전기차 쪽이 좀 괜찮죠. 스윙으로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네. 오늘 또 질문이 네. 되게 양질의 질문들 많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양질의 또 답변이 나갔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우리 부자키원님이 네. 아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보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뭐가 중요한지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우선순위 뭐 탑3 정도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원칙이죠. 투자 원칙. 투자 원칙에 투자 대해서. 원칙이 네. 정말 중요하죠. 오. 원칙 없이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네. 정말 이게 순식간에 망가지거든요. 오. 네, 정말로 네. 그냥 진짜 이게 하루 아침에 망가져요. 네, 원칙이 원칙. 없으면. 오. 네. 실질적으로 자 원칙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뭐냐면은 음.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음.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네. 하고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네. 정말 많이 본 사례들이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어디서 망가지냐? 네. 바로 원칙 없이 투자했을 때 많이 망가져요. 원칙 없이. 네,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4가지 원칙. 네. 뭐냐면은 자 리스크 관리 원칙. 네. 리스크 관리 원칙은 뭐예요? 리스크 관리. 네. 리스크를 관리해라. 분산 투자의 원칙이죠. 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계란을 한 방울에 네. 담지 말아라. 비중 조절의 네. 원칙. 이건 또 뭐예요? 하나만 크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몰빵. 자, 분산 투자를 했으면은 네. 그 분산 투자를 한 만큼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비중 조절. 네, 적절한 네.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뇌동매매 금지 원칙입니다. 뇌동매매 아까도 얘기하셨죠. 네, 뇌동매매 금지 네. 원칙.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추격 매수 금지 원칙입니다. 추격 매수 금지 원칙. 결국은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네. 되게 뭐 진짜 주식 시장에 크게 손해 볼 일 없는데 유난하게. 대부분은 제가 말한 이 4가지 원칙 중에 한두 가지 내지 두세 가지의 원칙이 결여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큰 손해를 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네. 내가 여유 없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쫓기듯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쵸. 쫓기듯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격이 급해지고 급한 투자를 하게 돼요. 아. 급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그쵸. 기업을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음. 기업의 어떠한 그런 제가 아까 말한 딥하게 좀 이렇게 네. 기본적인 넓고 분석들은 하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급하게 하다 급해서.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마어치를 사야 되고 그렇죠.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비중 조절을 못 하게 됩니다. 또 비중 조절을 못 하게 되면은 손절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막상 이렇게.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손절이 맞아요, 어려워져요. 맞아요. 손절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물리게 됐을 때 네.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하려고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은 네. 10중 8구 네. 신용대출을 써요. 신용대출.
만약에 본인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자금을 더 끌어와다가 네. 주식시장에 더 넣거나 네네.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보통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멘징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고급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아무튼 이제 가리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가지고 와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복구를 하려고 네.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게 대출로. 이미 내 심리는 어때요? 망가져 있죠. 망가져 네.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또 어떤 심리 같아요? 본전 심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본전 본전 찾고 싶다. 심리를 또 거기에다 붙여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대출 받은 돈까지 음. 망가집니다. 아.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네. 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하루하루. 이제 힘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막. 그렇죠. 그렇죠. 얼굴에 해골이 됩니다. 반쪽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요. 왜냐? 이거를 지금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깡통을 차게 됩니다. 거기서 깡통이 차게 되는구나. 깡통만 차면 다행인데 빚까지 졌잖아요. 아. 그래서 이 악순환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한 이 네. 시나리오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정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수순을 밟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업을 하면서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그렇죠. 봤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도박이 떠오르죠. 아. 도박이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런 수순이야. 맞죠. 처음에는 재미로 하다 보니까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면 내가 잘하는 내가 이쪽 소질이 있네. 이거 진짜 조금 잘하면은 내가 한 방에 크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겁 없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겁 없이 베팅을 합니다. 도박이라고 그쵸. 친다 그러면은. 그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 음. 주식은 도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고요. 원칙. 두 번째는 주식을 대하는 태도를 마음가짐을 태도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투자답게. 투자답게. 이게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 하지 마라 그래요. 네네. 어차피 결과는 뻔합니다. 음. 네,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만 명심하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건강한 투자. 깡통 적어도. 찰 일은 없어요. 깡통 찰 일은 없다. 네. 깡통 차지 않는 투자,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스탁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투자, 좀 윤택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홍스탁 바로 이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투자 원칙이라든지 바로 노란톡에서 띄워드렸거든요. 하루빨리 입장하셔가지고요. 방송 요약도 받아보시고 또 알차게 또 꽉 찬 이런 주식 방송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봄이잖아요. 네, 봄이 온 3월의 첫 방송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